소개팅 후 차이고 스토커하다가 살해 구미 편. 2024년 11월 8일 오후 12시 구미의 한 아파트에서 서동아를 체포하였다. 범인은 2024년 초 소개팅으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남성은 34세 미용사를 하고 있었고 여성은 36세 과외선생이었다. 이후 남성의 지속적인 구애에도 여성은 만남을 거절하였다. 7월부터는 남성은 피해자의 집과 직장을 찾아오며 전화도 계속 시도하게 된다. 이에 여성은 7월과 8월에 두 차례 스토킹으로 신고하였으며 남성은 9월에 스토킹 전문기관의 교정 프로그램을 주 1회씩 총 5회를 강제 이수하게 된다. 11월 1일 서동아는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였지만 여성은 다시 신고하게 되고 경찰은 스마트 초인종과 문열림 센서를 지급하고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12월 6일 경찰의 권유로 100m 접근 금지와 통신 금지를 신청하고 스마트워치는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게 된다. 11월 8일 12시 남성은 여성의 집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의 엄마와 마주치고 말싸움을 하게 된다. 이후 여성의 엄마가 집에 들어갈 때 뒤를 따라 여성의 문 앞까지 따라가게 된다. 문 앞에서 여성의 엄마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때 문을 열고 나온 여성을 55회 찌르게 된다. 그 후 범인은 경찰에 전화해서 자수하게 된다. 범행 이유는 사귀던 여자친구가 스토커 신고를 취소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11월 14일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사조에 의한 신상공개가 결정된다. 2025년 1월 7일 1심에서 검사는 사형과 전자발찌 30년 보호관찰 명령이 구형되었고 2월 11일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스토커한테 한 번 걸리니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2014년 11월 17일 전남 여수에서 친모가 7개월 된 쌍둥이 딸을 이불을 덮어 살해했다. 이유는 남편이 일만 하고 육아를 도와주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육아 쉽지 않습니다. 틈틈이라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서디어와 묻지마 살인 순천편. 사건 발생 2시간 뒤인 2024년 9월 26일 새벽 2시 40분 순천 길가에서 다른 남성에게 제압당하고 있던 30세 박대성을 체포했다. 박대성은 2014년 6월 경주에서 살다가 순천으로 와서 배달 전문 찜닭을 운영하였다. 얼마 뒤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영업도 잘 되지 않아서 가게 문을 닫고 가게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일이 많았으며 사건 발생 2달 전부터는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한다. 술 마신 뒤에는 항상 주변 사람과 다툼이 많았으며 자신이 누구를 때려다는 얘기를 자주 했었고 폭행 관련 전과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다. 군인 시절 때는 선임에게는 아주 싹싹하게 잘하였으며 후임에게는 폭력, 성폭력과 괴롭힘이 아주 심하였다고 한다. 2024년 9월 26일 밤영시경 박대성은 형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은 죽을 거라고 얘기한다. 박대성 가족은 경찰에 얘기해서 박대성이 잘못된 것 같다며 가게 확인하기를 요청한다. 12시 15분 경찰은 가게에 가서 혼자 술을 먹고 있던 박대성과 얘기했는데 전화 내용은 그냥 농담한 것이라 하였고 별 특이사항이 없어서 경찰은 돌아가게 된다. 12시 40분 박대성은 주방칼을 티셔츠 안에 숨기고 밖으로 나간다. 지나가던 여성을 발견하고 이때 CCTV상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여성 뒤로 빠르게 접근해 갔다. 흉기로 여러 번 공격하던 중 시민이 다가오자 도주하였다. 이후 근처 주점으로 가서 맥주를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나와서는 거리를 배회하다 노래방으로 들어간다. 노래방에서 주인에게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한 뒤 주인이 뒤도는 순간에 공격하려 했었는데 문신한 모습에 긴장하고 있던 주인은 가게 밖으로 뛰어나가게 된다. 다시 거리를 배회하다가 차도 안쪽에 주차된 차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있었다. 이때 지나가던 남성 시민이 이를 말리자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시민에게 제압되고 시민이 신고하게 된다. 체포 당시 박대성은 잡아가라고 말하였으며 여성살인 혐의는 증거가 있으니 인정하는데 다음 2차 범죄를 위하여 돌아다닌 것은 소주를 4병 마셔서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공황장애가 있다라고 하였는데 조사 결과 소주는 4병 중 2병만 마신 흔적이 있었으며 공황장애의 병원 기록은 없었다. 당시 피해 여성은 17세 여성으로 검정 고시 후 대입시험을 준비 중에 있었고 6시경 사망했다. 2024년 9월 30일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상이 공개되었고 2025년 1월 9일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였으나 판사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 이에 김대성은 1월 10일 항소하였다. 가게가 잘 되지 않는 등의 스트레스로 얕은 인내심이 금방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술에 취하거나 돈을 잃었을 때 본성이 나온다는 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3살 남아 태권도 장본했더니 관장이 매일 괴롭히다 사망. 2024년 7월 12일 양주의 태권도장에서 남아를 안고 1층 이비인후과에 간 뒤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옮겼으나 뇌사 상태로 있다가 11일 뒤 최군은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한다. 3살 남아 최군은 유치원 수업을 마친 뒤 태권도 수업을 마치고 태권도 대기실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 그때 관장이 최군의 다리를 60회 정도 찢더니 운동할래? 물었고 최군이 싫다고 하자 안 되겠네 하면서 최군을 다른 아이들 수련하고 있던 수련장에 끌고 간다. 한 손으로 최군의 손을 잡고 돌리면서 최군보다 큰 다른 아이와 2차례 충돌시킨다. 최군이 관장에게 뭐라고 말을 하니 머리를 수차례 때린 뒤 2m 높이에 세워놓은 매트로 던진다. 매트에 매달린 최군이 떨어지자 거꾸로 들어서 매트 위에 올린다. 최군이 밑으로 미끄러지자 거꾸로 다시 들어 감아놓은 매트의 중간 홈에다가 머리부터 집어넣는다. 최군의 엉덩이 부분에서 잘 들어가지지 않으니 두 손으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눌러서 무릎까지 빠지게 만든다. 그런 뒤 최군의 발목을 잡고 살짝 들어보다가 그대로 놔두고 옆에 매트로 가서 물구나무 서면서 관장 혼자 놀기 시작한다. 이때 최군은 발까지 밑으로 사라져갔다. 잠시 후 관장이 최군을 한참 쳐다보더니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다. 최군이 매트에 빠진 뒤 24분 뒤 A사범이 관장에게 가서 최군을 꺼내도 되냐고 물었고 전화통화를 하던 관장은 안 된다는 제스처를 취한다. 3분 후 차량 운행을 마친 B사범이 들어오고 아이들이 이 사실을 B사범에게 말한다. B사범은 즉시 최군을 꺼냈으나 최군은 의식이 없었다. 최군을 안고 1층 이비인후과로 달려간다. 1층 이비인후과에서는 응급처치를 하면서 119를 부르라고 한다. 119가 오는 동안 관장은 도장으로 가서 CCTV 영상을 모두 삭제한다. 관장은 학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내가 가장 예뻐하던 아이였었다 하면서 오열하게 된다. 최군은 나이 40에 어렵게 낳은 아이였으며 커서 엄마를 도와준다고 약속했었다고 한다. CCTV 복구를 통해 39세 박 관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체포된다. 복구 내용은 상기 내용 외에 최군에게 2달간 140차례 학대한 장면이 있었다. 다른 아이들의 말에 의하면 관장 말고 사범도 자기를 때리고 던지고 했었다고 하며 사범의 말로는 장난이었다고 한다. 12월 19일 검찰은 관장에게 무기징역과 취업 제한 10년을 구형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일부 학부형들은 관장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자는 의견이 생겼다. 이유는 이 도장에서는 추가 비용 없이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돌봐주고 있었고 귀저 귀찬 아이까지 받아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둘로 나뉘어진 학부형들의 결과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